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법 제10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관리처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얼마인데 새롭게 조성하거나 건축하게 되는 아파트나 상가는 얼마로 분양할 계정이다. 그래서 서로 종전의 재산과 그리고 새롭게 조성하는 재산, 건축물을 서로 분배하는, 배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평가된 금액에서 새롭게 평가된 금액, 새롭게 내가 선택하게 되는 그 아파트라든가 상가의 가액을 서로 정산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평가된 금액이 10억이면 만약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내가 선택하게 되는 새로운 아파트 건물이 12억이다. 그런다면 2억을 더 분담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0억인데 새롭게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는 가격이 8억이다. 그러면 2억을 내가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종전의 종전의 권리와 새로운 권리를 바꿔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이것은 사업 시행 계획은 건축과 관련된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계획이고요. 그리고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 나게 되면 이제 모든 것 인허가와 권리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처분 다음에는 이사도 하게 되고요. 또 착공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새로운 재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게 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를 부담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얼마를 내가 환급받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오늘은 그 관리처분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조합원이 내가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에 그때에 대부분 이제 성립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나 상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즉 관리처분 계획을 하기 전에 분양 신청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의 분양 신청은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 신청이 아니라 조합원, 즉 분양 대상자들, 즉 그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부여하는 분양 신청의 기회를 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이 나고 120일 이내에 분양 신청한다 라고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아파트 또는 상가 건물을 분양 신청 받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분담금이 많거나 또 분양 대상이 안 되거나 또 분양 대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즉, 나 아파트로 분양받지 않을게 라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분양을 받지 못하는, 즉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시정비법 제73조 분양 신청을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분양 대상자가 아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 지분인데 공유 지분 간에 정리가 안 된다. 즉 4명이 공유일 때 나머지 1명이라도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거 다 현금 청산됩니다. 또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70이야. 그러면 그분은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죠. 또 뭐 이번에도 그 기사에도 났지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명을 합니다. 그 조합에 조합원이었는데 그 조합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를 끼친 사람들 조합원 총회에서 제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분양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법 73조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각 호 한번 볼게요. 이 다음 각 호는 자, 실질적으로 조합원이고 분양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분담금이 많아지게 되면 나 그거 안 받을래. 안 받고 나 현금으로 청산해줘. 즉 나 돈으로 받고 나갈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으면서 그 종전자산에 불만이 있거나 새로운 종후자산 아파트나 상가 여기에 분양 가격에 너무 과도하다든가 해서 못 받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90일 이내 보상 협의를 하라고 법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분양 신청을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계약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즉 분양 계약까지 당초했다가 분양 신청을 아예 철회하는 자 이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분양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자, 즉 각 정관이라든가 도시정비법에서 분양 대상이 아닌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분양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이 아닌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자들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 저번 시간에 분양 대상이 분양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서울시 조례라든가 우리 시행령에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 이런 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하는 거나 할 수 없거나 또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자로 제외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나면서 90일 이내에 이제는 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항에서는 자, 그리고 이렇게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협의 기간 완료일로부터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하면서 이제 언제까지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협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60일을 넘겨서 수용재결이나 매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100분의 15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를 적용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서 보시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입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 나고 나서 90일 이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이나 매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가산금을 묻는다. 100분의 15 이하에서.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서 보면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자들은요, 결국은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금 청산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현금 청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합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 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산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 조합이잖아요. 이 조합에서 토지 등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상대로 해서 현금 청산, 즉 협의를, 감정평가를 주로 하게 되죠. 감정평가를 해서 결국은 그 가격으로 제시하는 거고, 그 가격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 그 협의 기간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30일 이상이거든요. 이 협의 기간이 끝나고 난 만료일부터 수용재결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산금을 문다고 아까 돼 있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협의라고 하는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설명을 드렸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협의를 마치고 나서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협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관리처분 방식 73조에서 2조에서 그렇게 돼 있죠.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완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그 협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는 수용재결을 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용재결은 뭐고 매도 청구는 뭘까요?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재개발에서는요, 수용재결입니다. 즉 협의를 강제적으로 취득을 하려면 수용재결을 거치는 것이고요.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를 하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 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표로 띄워놨는데요. 자, 만약에 협의를 했을 때 조합하고 조합이 이제 그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자, 분양 신청을 안 하니까 우리가 현금을 얼마 줄게 라고 협의를 하게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 그거 받고는 못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즉 조합에서는 항상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가지고 그 가격에 대해서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오케이 하게 되면 끝나는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가 되지 않아요. 더 달라. 조합을 상대로 해서, 더군다나 조합은 민간이다 보니까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왜 그 굉장히 보상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공익사업입니다. 첫째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 않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은 우리가 법 체계상, 우리 헌법에도 보면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헌법에 근거해서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그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다투게 되면 강제적으로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수용을. 그래서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재건축은 뭐죠? 도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그런데 건물만 낡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공익사업이 아니죠. 왜? 공원하고 도로는 제대로 정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 건물들만 낡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공익사업인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은 도시의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건물만 낡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재건축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이 만약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거를 해결 못 한다면 재건축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더 진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 또는 도시정비법에서 그렇게, 비록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무리하게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 보상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만든 것이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서는 수용사업이고요. 공익사업이 아닌 주택법 같은 경우도 그냥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조합을 만든 거잖아요. 그건 완전히 그 개인의 사익사업이거든요. 즉 사익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가 물려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이후에는 매도 청구, 즉 강제적으로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셔야 됩니다. 공익사업인 경우는 수용사업이고요. 수용사업은 토지보상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절차들을 거쳐가면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매도 청구는 각 법에 있어요. 법에 있기 때문에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절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정비법에서 협의를 하고 30일 이내에 최고하고 2달 이내에 대답을 듣고, 그리고 안 하면 2달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하라.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는 절차가 간단해요. 그렇지만 토지보상법은 여러 가지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 청구는 보상 제도가 간단해요. 그냥 매도 청구,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뺏는 거예요. 근데 토지보상법은 절차도 복잡하고 그 보상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많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해놨어요. 자, 수용재결, 즉 재개발 사업에서는 누가 수용재결을 내느냐? 국토부 산하에 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소유권을 재결 나면 곧바로 박탈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의재결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 청구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대신 얘는 1심, 2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야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과 법원에 의한 그 매도 청구,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지보상법을 모르시면 이제 좀 더 이제 좀 어렵긴 하겠지만, 토지보상법은 보상의 절차가 보상계획 공고도 해야 되고요. 또 뭐 가끔은 또 이 보상계획 공고하면서 또 그 평가사도 또 따로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협의 기간을 30일 이상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수용 재결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절차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수용 재결을 가게 되면 이제 비록 토지 평가는 이제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지만, 즉 개발이익은 배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면 이주대책도 세워줘야 되고요. 또 이사비, 주거비, 세입자들한테도, 또 영업을 했으면 영업보상비, 농업을 졌으면 농업손실보상금 등 많은 보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 청구, 즉 법원에서 하는 매도 청구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냥 건물 아파트, 즉 재건축은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대부분 이러한 공동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서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평가를 할 때 주변에 개발이익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보상은 없어요. 뭐 세입자를 상대로 해서 이사비를 준다든가 주거 이전비를 준다든가 영업을 한 사람들한테 영업 보상을 준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주되 나머지 보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즉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로 강제적으로 취득을 한다는 점과 이 점이 있고요. 재건축은 매도 청구, 즉 법원에다 가는데 이것은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주변에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주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그냥 집주인한테 현실적인 가격 퉁쳐서 줄 테니까 알아서 네가 다 해라는 거고요.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을 배제, 즉 개발이익은 반영 안 합니다. 토지보상은 적게 주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세입자라든가 영업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보상들은 충실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보상제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용재결과 매도청구 정확하게 개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법에 있는 아까 73조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자들도 재개발에서 매도 청구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재건축에서 수용재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재개발은 수용재결이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 설정을 하셔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